예, 반갑습니다. 정의당 거제시의원 장성포 능포 아주동 지역구 김용훈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취임 이후 시정 업무 파악과 새로운 거제 미래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강행군을 하시는 우리 변강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이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년간 의회를 지켜봐오신 눈으로 볼 때 초선이 다수인 이번 8대 의회 초반기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비판 속에서도 격려의 마음도 함께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4년 임기 중 첫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대략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 해양프렌드 국가산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제 해양프렌드 국가산단은 1조 7,340억 원의 사업비에 규모만도 45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거제 역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산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7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6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가산단 지정 이래 2017년 10월까지 68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완료되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해서 가결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10개월이 넘도록 국토부의 최종 산단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산단 추진과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의 승인 지연 사유로 대기업 사업 참여 추가 보완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계적 개발을 통한 조건부 승인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개발은 1단계 입주 가능 실수요 기업 우선 승인, 2단계 대기업 참여 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계적 개발조차 어려울 경우에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은 한마디로 한국토지공사 즉 LH가 사업을 떠맡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장은 단계적 개발을 통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이것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에 LH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개발 방식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 7월 31일 공석인 공사의 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응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8월 16일 모집 공고 마감 결과 11명이 응모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 중 서류 심사를 통해 4명을 가려냈습니다. 앞으로 면접 심사를 통해 2명을 최종 추천하고 개발공사 사장이 이들 중 1명을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수년간 개발공사의 사장과 상임이사 공모 과정은 숱한 불신과 우려를 자아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응모했는지 비밀로 붙여져 있고 그 채용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임명되고 나서야 당사자가 적임자인지 아닌지 논란이 계속 일었습니다. 매번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보훈인사라는 꼬리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직무에 적합한 인사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채용 과정을 공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직무 적합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216명의 공사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를 비롯해서 거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장에 대해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형식을 띤 검증 과정을 거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선산업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이어 줄어든 가처분 소득은 특히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숨은 눈물로 변하고 시름은 더 깊어져서 미래를 예약하기 어렵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투잡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눈물겨운 삶의 현장입니다. 시장은 취임 후 면동 순방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들과의 면담도 무척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밀려드는 지역 민원과 면담 요청으로 업무 파악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을지 염려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생존 위기에 직면한 시민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시민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음식점, 택시업계, 편의점, 세탁업, 미용실 등등 수많은 그룹별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은 시민의 삶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들이 진정으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듣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간담회 개최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넷째, 거제시의 고용위기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8월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거제시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2배 늘어난 7%를 기록했습니다. 시군 중에서 전국에서 상반기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거제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늘어난 9,000명이고 실업률은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취업자가 12만 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만 4,400명이 줄었고 이에 따라 고용률은 4.9%포인트 하락한 58.6%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가 1998년 외환위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고성, 통영, 군산 등도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지표상으로는 거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를 떠나는 스스로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정책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현재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은 각 부서별로 대단히 다양하게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직 후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시민들은 정작 어디로 가서 상담을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서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대시민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시장은 7월 취임하면서 민선 7기 시정 비전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로 선포했습니다. 더불어 이 비전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시정 지표를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 더불어 잘 사는 행복거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거제로 정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공약 이행과 행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단 4국 4담당관 28과인 조직을 5국 4담당관 30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정원을 1,135명에서 1,163명으로 28명 늘렸습니다. 공무원 정원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은 5년간 약 40억 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으로 인한 예산 총액은 전액 지방세로 보충해야 합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수납 총액은 1,627억 원, 실제 수납액은 1,530억 원입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은 1차 추경 기준 1,470억 원입니다. 경기 악화로 매년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 마련을 위한 지방세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섯째, 내년 10월 경남에서 개최 예정인 21차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지로 거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진주시, 김해시와 경합 끝에 평가위원들이 거제시를 선택했습니다.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치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시장님과 주민생활국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인 환경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다 아시다시피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채택한 환경보전 행동계획 아젠다 21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개념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이라는 세 가지 축이 상호간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이념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그동안 다른 명칭을 갖고 있었고 그 의미 전달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통일한 명칭이 오늘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유엔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국가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함께 지역활동도 궤를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이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로 선정하고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제도, 경남도,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전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뒤를 잇는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15년간 이행할 빈곤, 교육, 생태계, 성평등, 에너지, 일자리 불평등, 소비와 생산, 육상과 해양 생태계, 정의, 평화, 제도 등 17개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추어 거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 거제시의 현실에 맞게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환경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환경과에 한정되어 있는 업무를 전 부서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추대되는 한편 소관 부서를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내년 10월에 열릴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는 단순한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통해서 우리 거제 발전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 도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책을 공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이클레이가 있습니다. 국내 5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참여하고 있고 있는 이 이클레이에 우리 거제시가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7째, 대부분의 시민과 국민들은 거제시를 조선도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거제시는 노동도시, 노동자 도시입니다. 거제 세계 최대의 조선산업을 이렇게 세운 것도 거제를 최근까지 가장 활력 넘치고 번영한 도시로 만든 것도 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 덕분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조선경기 침체와 경영자들의 부도덕한 부실 경영으로 거제 노동자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금은 줄어들고 고용은 불안하며 폐업하는 회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이들은 바로 노동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끊임없는 중대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고 동일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겨우 절반 수준입니다. 노동조합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블랙리스트와 임금 체불 같은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어간 4대 보험도 회사가 납부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습니다. 이들의 노동권과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조선소 노동자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행정이 나서서 우리 노동자들이 우군이 되고 조력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노동부의 모든 일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하는 노동치라도시 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가칭 거제 노동회관을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퇴직 노동자 모임 등과 같은 기관이 입주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들의 대표자를 거제시 노사정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 거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노동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정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인 노동 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부시장 및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용훈 의원님께서 건강 잘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주로 많이 듣는 얘기가 건강 잘 챙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용훈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네 번째 질문은 부시장이, 일곱 번째 중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국가산단 추진단장이, 다섯 번째 질문과 일곱 번째 중 세 번째 질문은 행정국장이, 여섯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의 추진 방식에 대한 가능성과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대기업의 보다 확실한 참여 의사가 필요하다며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양대조수 대표를 만나 국가산단의 성공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사 대표는 국가산단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 내 대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였으나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최악의 조선업 불황 속에서 참여 확정을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 물량 우선 배정 등을 통해 기자재 업체를 거제로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국가산단은 국가기관 산업이나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해서 산업 입지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최소 10년, 길게는 5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중장기적인 국가 투자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부분 LH가 참여해서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조선소의 상황과 중소기업의 투자 이력을 감안했을 때 승인 이후 LH와 같은 신뢰성 높은 공기업을 통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확실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국책사업의 주체로서 LH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LH의 현실적인 참여 방안과 법률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국토부, 경남도, LH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인 만큼 LH 참여 의사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수요기업 중 조속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의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셨고, 경남도지사도 제조업 혁신과 조선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고 경남의 조선위기를 극복하는 데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경남 신경제 지도의 핵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신북방 정책, 김천 거제 간 KTX 조기 착공 등 현 정부의 주요 사업과 함께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우리 시가 세계적인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님께서도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후보자 명단 공개 여부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를 비롯한 우리시 출자 출연한 기관장 채용 과정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과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 채용 공모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명단 공개는 동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를 비롯해 11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회와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논의 중에 있고 정부의 지방분권 확대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우리 시도 의회와 협의하여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업종별 시민간담회 개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세상인 보호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융자 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조선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계획을 9월 10일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여 개 위생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 지점에서도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향후 업종별 소상공인 간담회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책에 반영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에 조선협력업체 대표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현장 두 곳을 방문해서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티로폼 감량장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그분 얘긴적 이제껏 시장이 감량장을 찾은 건 처음이다. 상당히 감동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잘 찾아지지 않는 민원 현장, 민생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박명균입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인 일자리 관련 업무 원스톱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8월 29일 발표된 2018년 상반기 시군별 고용 동향 조사에서 올 상반기도 실업률 7.0%라는 전국 최고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행정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반기에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신청하여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정부 추경에 240여 원을 지원받아 일자리 사업과 각종 지역 해난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양대 조선소도 작년부터 다소 회복된 수주 실적 등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 지표가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시 각 부서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대시민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업무가 전 부서 다양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은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거제조선의 희망센터와
거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교육, 실직자 전직지원,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구인 구직 등록 업무 등 일자리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거제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인 구직 등록, 취업 알선, 취업 상담, 면접 동영, 업체별 미니 매칭데이 등 다양한 그 행사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부서 일자리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구직자에게 정보 제공과 알선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본 시청별 간 신축과 부서 재배치 작업과 연계해서 10월경에 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시청 1층 민원실 공간으로 확대 이전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인원도 확충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보다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거제시 내 각종 일자리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보다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 홈페이지 개편 작업과 연계해서 시 홈페이지 내 일자리 종합 정보 코너를 신설해서 전 부서의 일자리 정보와 시책을 한 곳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의 일자리 관련 사이트도 연계하여 일자리 관련 정보를 최대한 한 곳에 모아서 일자리 정보 검색이 쉽도록 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조직 개편에서 일자리 정책과를 신설해서 일자리 행정 조직을 더욱 강화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계획들이 많이 부족하고 미비하지만 매년 예산과 인력, 공간이 효용하는 선에서 거제시 일자리 관련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정의 생계인 일자리를 찾고 구하는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이 보다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조례가 통과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훈 우리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산단 추진단장 김인태입니다. 김용우 의원님의 7번째 중 첫 번째 질문인 거제 노동행안 설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거제 노동행안 설립은 다양한 근로자의 근로 행태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권리 정진과 유기적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양대 조선소 장기 불황, 세입 감소 등으로 시 재정 사항이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므로 장래 경기 호전 등 여력이 된다면 노동자 해강 건립 추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의 거제시 노사정 협의회 위원 니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노사정 협의회 참여 여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이촉 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5년 10월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 9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고 또한 거제시 조선업 희망센터와 거제시 무료 노무 상담 사업 등을 통하여 노동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가산단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행정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혁행상입니다. 김용훈 의원님의 5번째 질문인 기구 정설과 조직 개편에 따른 지원 조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우리 시의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와 산업경제, 관광, 문화예술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정진하며 행정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정책과 투자 유치과, 관광 마케팅과, 문화예술과, 허가과, 시정 혁신 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건축과와 주택과는 각각 세무과와 건축과로 통합하고 시민고충 담당관과 전략사과는 폐지하였습니다. 전체 조직은 2개의 가와 12개의 담당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은 최소 38명이 필요합니다만 자체 인력 감축 및 재배치를 통하여 정원 인력을 28명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정원하는 인력은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관광 활성화, 남북 교류, 문화예술, 허가 전담 부서 운영, 의회 사무 운영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원을 하더라도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공무원 인건비 기준보다 적은 인원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 지자체보다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에 대해서는 납부 홍보 강화와 체납세 징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정기적인 세수 추계 및 세원관리 분석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탄류, 은닉 및 과세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도비 등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아니지만 보통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기준 재정 수요 결정 시 공무원의 해는 또한 반영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조직 개편은 당면한 우리 시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포함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님의 7번째 중 3번째 질문인 노동 담당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조선경제과에 분장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조합, 비정규직 지원센터,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관리 운영,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노동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담 인력 확보로 노동 관련 업무를 추진하되 노동 현안 추진 및 노동 정책 수립에 더 많은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전담 인력 확충과 전담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거제 유치에 소속 위원으로서 함께 활동해 주신 김용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6번째 질문 중 첫 번째 거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소관 부서를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후 2007년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2010년 지속가능발전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환경위생과의 늘 푸른 거제 20일 시민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팀으로 바뀌었으며 그 이후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다소 격화되어 우리 시에서도 2015년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또다시 환경과로 이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조화를 이루면서 빈곤, 교육, 생태계, 에너지, 일자리, 불평등 등 17개 목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환경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서 담당 체계로는 경제, 사회 분야 통합 성장에는 한계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 발전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기획부서로의 이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나 도내 시군에서는 아직 기획 담당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만 환경부, 경상남도 등 상급기관에서의 업무가 이관되면 우리 시도 기획부서 이관 및 시장님의 공동회장 추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도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복원하고자 지난해 7월 국회의원 48명의 대표 발의로 송옥주 의원이 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또 김상희 의원도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인 이클레이 가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클레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해 지방정부와 국제사회 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하동군 등 57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 1,500여 지방정부와 자치단체 연합조직, 민간기구가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회원가입 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방정부 정책 추진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고 선진도시와 국제적으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에 제2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이 클레이 회원가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훈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을 답변성에 모시겠습니다. 이게 좀 질문 내용이 많아서 여러 국장님들이 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우리가 뭐 시정 질문이 사실 뭐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뭐 1년에 가야 뭐 한 두세 번 정례나 뭐 이런 데 아니고서는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에 좀 여러 가지 좀 확인하고 또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리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뭐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 질문을 통해서 좀 확인할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좀 보충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답변성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가산단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사업비 조달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이제 애초에 계획은 이 1조 7천억 원에 대해서 실수요자 기업이 부담을 하고 분양을 통해서 두 번째가 이제 그 은행 대출이죠. PF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이제 그 매립 토치장으로 활용된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와 상업용지 등등을 팔아서 이제 사업비를 마련한다. 뭐 이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실수요 기업이 일단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여기서 땅을 살 수 있는 분양 금액의 상당 부분을 제가 알기로 한 15% 정도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걸 먼저 내놓고 이걸 근거로 해서 PF도 일으키고 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나중에 뭐 아파트 단지를 뭐 분양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단계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이제 실수요 기업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실수요 기업이 이제 주로 모여 있는 그 협동조합이 이게 해산이 됐어요. 올해 8월에 제가 알기로는 그 3월에 그 배업 절차를 밟았고 8월에 이게 해산이 됐다 그러는 청산을 했는데 총회를 해서 그러면 이 실수요 조합 자체가 이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고 예. 또 드릴까요? 한꺼번에 예, 드릴까요? 바로 그냥 예. 답변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실수요 기업으로 참여했던 대표단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얘기는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게 실수요 기업들이 일단 개별적으로 SPS에 참여하라라는 이제 그런 조건이 있어서 이 조합을 이렇게 해체하는 수순을 받고 그 국토부의 조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분 참여하는 걸로 SPC 개인 개별 지분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의화되어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협동조합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지분 참여식으로 SPC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자본금 30억인데 SPC가 거기에 지금 추가로 지금 들어온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런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 참고로 지금 그 강서 산단 그 대표하고는 11일 날인가 하여튼 다음 주 정도로 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실수요 기업이 작년까지 이야기 되기로는 한 35개사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언론에 알려지기로도 우리 시의 발표도 이미 그 전체 우리 그 국가 산단 면적 중에 그 산단 면적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입주할 이 부지의 면적을 이미 초과했다. 이분들이 입주 신청한 면적이 이런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만 놓고만 본다면 사실 국가 산단 하나도 걱정할 게 없죠. 왜냐하면 분양 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을 이미
많은 입주 기업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등 영리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이제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35개사였던 것이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에 의하면 25개사로 줄었어요. 10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당 부서에 이 왜 그렇습니까? 경기 악화나 이런 등의 이유로 제일 큰 문제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재정적인 이유로 여기에 지금 돈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업들의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25개 기업이 남아 있는데 이 대우 삼성 포함된 겁니다. 일단 계약금 1,000만 원을 냈다고 하니까 이 25개 기업들조차도 실제로 이게 지금 분양 면적이 우리가 169만 원이에요. 시에서 책정하고 있는 게. 169만 원에 보통 뭐 한 10,000평 정도를 사들인다고 하면 한 기업당 부담해야 될 금액이 169억 원입니다. 근데 제가 그 명단을 25개 기업체 명단을 쭉 봐도 실제로 169억 원치 땅을 사가지고 땅만 사는 게 그래요. 분양 면적만. 분양가만. 거기 사가지고 집, 건물 짓고 장비 넣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운영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수요 기업을 통한 1단계 공단 승인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실수요 기업의 현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과연 1단계 승인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 국가산단의 관건은 분양가라고 봅니다. 저는 이 국가산단을 제가 기한한 건 아니고 제가 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시켜야 될 사안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기업의 문제인데 저도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분양가로는 답이 없다. 무조건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만들어라. 100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는지 면적을 줄여서라도 사업비 조정 그리고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만들어라고 이미 지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토부 입장은 완고합니다. 대기업 참여 없이는 승인이 어렵다는 게 입장이 완고합니다. 그걸 뭐 숨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냉정하게 현실을 저는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왜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이미 절차가 다 완료됐는데 승인이 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어져 오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기업 참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신뢰성을 줄 수도 있고 분양가 인하 여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LH가 전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를 하든지 공동 참여를 하든지 하는 행태로의 변화가 있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고 지금까지 LH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10일 날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경수 도지사와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어제 LH 진주 본사 기획조정실장과 그리고 부사장 그리고 상임감사와 이 부분을 논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해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일단 LH 측과 우리 거제시 산단 측과의 실무 협상 단위를 구성하는 그때까지는 LH가 한번 그러면은 우리 거제시 실무 담당자와 LH 쪽 실무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LH 참여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무 차원의 검토를 한번 해보는 그런 단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LH 기획실장 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시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그럼 시장님 말씀은 현재 분양가로는 이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사업 면적을 좀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전체가 458만 평방미터예요. 그중에 실제 산업용지는 37%입니다. 전체 우리 그
조성 면적 중에서 나머지가 이제 보면 뭐 공공시설, 뭐 연구단지, 공공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그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 면적을 줄인 데서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검토를 하신다니까 뭐 일단 한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과 덧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우 삼성이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전체의 그 56만 평 산업용지가 56만 평입니다. 총 산업용지 분양해야 될 산업용지 56만 평 중에 대우 삼성이 지금 5만 평씩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1,000만 원씩 내고.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850억 정도씩을 땅값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대우는 물론이거니와 어쨌든 산업은행에 지금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 이거를 언제쯤 하겠다라는 답을 낸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 삼성의 가입을 참여를 전제로 한 산단 추진 과정은 이미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만약에 계속 추진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LH와 우리 시와 실무 협상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LH도 이게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 정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출연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이거 이익을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조 7천억 원이나 해당되는 돈을 자기 기업에서 돈을 밀어넣어 가지고 공사를 했다 칩시다. 근데 이게 분양이라도 옳게 되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되면 이게 고스란히 이게 적자로 돌아가잖아요. 그 기업에. 그랬을 때 이 기업이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과연 이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지금까지 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좀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우리 저희 보면 가동에 왜 갈사만 산업단지 만들다가 중단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하동군으로 넘어가요. 나중에는. 그다음에 그 포항에 블루베리 국가산단 LH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분양률이 지금 한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저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LH라고 하는 공기업이 이게 선뜻 그냥 턱하니 아무리 우리 시장님이 집권 여당이고 또 우리 뭐 대통령께서 우리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그러한 일반적인 기업 운영을 뛰어넘을 만큼 그런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성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록지 않습니다. 예. 녹록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 주장도 충분히 저희들은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은 또 시장 입장에서는 더 미래를 보고 더 큰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LH인들 이런저런 검토 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단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에 따르면 이 국토부에 지금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도 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환경단체가 지금 한 거의 몇백일째 이렇게 시청 앞에서 매일 집회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보시기에 이분들의 주장이 그렇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은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해양 브랜드 산업이 앞으로 거제에서 이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화랑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수주 물량이 거의 제로 상태고요. 어느 정도 이게 다시 조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단 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굳이 이것을 다시 100만 평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매립을 해서 차라리 이곳을 인근에 10만 명이 살잖아요. 배후 도시가. 1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휴양, 레저,
이런 해양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훨씬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이라 말입니다. 예,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다 매립에 대한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땅 장사업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 산단을 조성하는 빌미로 해서 특정인들에 대해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한다 이런 주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양가 인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추진하는 이상 그런 의혹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투명한 추진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공단이 부지가 있는데 굳이 새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이제 주장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 있는 대규모의 어떤 집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산단, 어떤 새로운 산단도 나름대로 얼마든지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갈삼한 사례도 있고 하지만은 그리고 그게 굳이 해양 펠런트 산업을 들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해양 플랜트 산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해양 플랜트 전진기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거제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앞으로 굳이 기자재업체뿐만이 아니고 각종 해양 플랜트 관련 국가 R&D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산업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유치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 추진을 목표로 갈 때는 단순히 해양 플랜트 업종 단일 업종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다양한 업종으로의 유치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우 시장 전임 시장 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기 하청 6회에 가면 한국 가본이라고 유리섬유를 이용해서 보온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공장을 옮겨달라 이제 이런 요구가 굉장히 빗받쳤을 때 시에서 내놓은 안 중에 하나가 국가산단 만들어지면 글로 옮기겠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산단에 지금 어떤 기업을 유치를 우리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명확한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첨단 산업인지 무슨 에너지 무슨 이런 분야가 진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집적화된 산업들만 모을 건지 진짜 이것저것 아니 그냥 무조건 입주만 한다면 그냥 다 할 건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상이 아직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공기업 임원 선출과 관련해 가지고요. 인사 검증을 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임이사 즉 경영본부장이죠. 이분이 벌써 한 명이 정해졌습니까? 확정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공사로부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미 벌써 이제 시중에는 어떤 사람이 됐다 이런 게 이제 파다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셨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될 사람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처음 11명이 응모를 했는데 결국은 한 명이다. 그게 누구냐? 뭐뭐시다.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번 이제 시장님이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보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시민들의 여론이나 정말 이 기업, 이 공기업을 제대로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채용 과정에 대해서 대단한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 있고 좀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시장과의 정치적인 인연 이런 거 없이 이런 자리에 과연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응모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봐야 어차피 될 사람 다 정해져 있고 나는 그냥 들러리만 서는데 내가 그걸 뭐하러 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이분들은 사생활 파헤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건 저도 관심도 없고요. 정말 능력 있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도 정말 능력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 세계에 계신 분들이 볼 때도 정말 적임자다라고 할 만한 분들이 와야 된다. 이 공기업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돼가는 게 지금만의 일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쭉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할 때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 전에 그런 관련 일을 하실 때 다 들어보셨을 거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법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모색해봐야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아까 드셨는데 거기 보면 아마 6조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다음에 열거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또 제외한다. 이런 제외 조항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정보. 그 다음에 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또는 직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다 무슨 뭐 가족이 몇 명이냐 주소가 어디냐 재산이 얼마냐 우리 시민들은 이런 거에 별 관심 없고 어떤 사람이 이번에 사장에 또는 상임이사에 응모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저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또는 언론 같은 데서 알아서 검증도 해보고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 조항을 조항의 제외 조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 그래야 응모를 하시는 분들도 자신 있게 응모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응모하신 분이에요. 왜 공개 안 합니까? 이랬더니 떨어지면 쪽팔리잖아. 이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어디에 지원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무슨 뭐 전 의원이고 내가 명색이 전에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지원을 떡하니 했는데 내가 떨어졌다. 어디 다니면 이 동네 우사다. 이것 때문에 공개를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응모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자기가 살아온 경력과 이력을 걸고 거제시에 이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우리가 700억 가까이 되는 회사예요. 직원이 210 몇 명입니다. 이런 회사를 끌고 가겠다는 포부를 가지신 분이 응모를 할 정도가 되려면 그런 거 겁나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거는 응모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제대로 일하실 분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더 주는 거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어쨌든 공사가 그만큼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 가지고는 금방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공기업법 때문에 이게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국회에서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아까 답변에는 법령 개정과 더불어서 참고하겠다 했는데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는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남도가 시행한 게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 보고는 받으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죠? 법 개정하고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하고 시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을 구체적으로까지는 뭐 저도 말씀드리자면 이러이러한 분을 의회에다가 요청할 테니까 검증을 해달라. 그리고 그 내용에서 뭐 도덕적인 부분은 비공개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제 지방 공기업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인사청문회입니다. 시장이 딱 한 명을 지명을 해서 이 사람 내 사장으로 쓸 거니까 청문회 주시오.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한다. 이런 건데 우리가 아는 건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달리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분들의 뭐 비전이나 뭐 식견이나 뭐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그래야 뭐 사장으로 임명을 하든지 말든지 하시겠죠. 저는 그런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하나 있었습니다. 7월 30일까지 행안부에서 의견을 내라고 공문을 하나 보낸 게 있는데 혹시 시장님은 아마 그 초기라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지방공기업법 이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겁니다. 청문회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이 올라가 있는데 7월 30일까지 각 시군의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올려달라 이런 내용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지금 4가지인데요.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시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 경상남도에서 이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거는 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방 사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법 저런 법 걸려가지고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법 개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방 좀 자신 있게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 시간이 거의 없죠. 예. 저게 남은 시간이죠. 말씀을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보충 질문할 내용이 많기는 한데 이거 하나만 좀 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조선업 그 희망센터가 올해 말이면 기한이 끝납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1년에 국비 69억이 여기 들어가요. 그냥 직접 지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회사가 이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다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일자리 센터 희망센터 문 닫고 나면 이 사람들 다 철수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이 많은 일들을 일자리와 관련해서 누가 떠맡을 거냐. 여기에 대한 저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관련된 전문 일만.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빠져버린 이 공백을 우리가 어떻게 메울 건지 이에 대한 좀 저는 대안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김용훈 의원님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제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질문을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 저 역시 투명하고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 여론 시장이란 게 우리의 선한 의지만큼 그렇게 여론 시장들이 움직여지지 않고 정치적인 의도, 그다음에 정치적인 함의를 가진 이 마타도식 소문들이 행행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을 보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누구 쪽 캠프에 있었다, 누구 쪽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올리면서 어떤 인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상당히 좀 신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보고요. 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후 부분에 그러면은 이 청문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면은 저희들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업 희망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모델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우 삼성 훈련소를 활용해서 거제공고 산업고 거제대학과 그리고 희망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와 그다음에 대우 삼성 조선소 그다음에 그 희망퇴직자들 그리고 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훈련과 취업을 연계시키는 지금 저희 일자리 모델들을 지금 준비를 해서 곧 정부리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국비 지원을 좀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거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이게 우리 사공만 매립 사업은 원래 보면 실수요자 조합에서 중심이 되어서 일단 한다고 이제 늘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수요자 조합이 3월에 해산을 했는데 7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는 그대로 실수요자
조합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업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3월에 사업 등록 폐업 신고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산한 이유가 아까 이제 국토부에서 뭐 공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월에 폐업하고 왜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45억입니다. 총 용역비가 아마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5억이면 지금 현재 그 자본금이 한 30억을 초과합니다. 한 15억 정도는. 이 초과하는 그 집행 금액은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그리고 설계 용역의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추진단장님이 좀 대신 답변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추진단장님 나오십시오. 예, 시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국가수준단장 김인태입니다. 우리가 실수요 조합으로 당초에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거제시도 출자가 되어 있고 감정은하고 경남은행하고 실수요 조합이라는 것은 부산 강서 산단 주식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어 있는데 그게 30%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실수요 조합이라 해가지고 한국 거제해양플랜트 사업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강서 산단하고 같이 이 출자 계약식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조합은 강서 산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실수요조합으로 되어 있는 그분들은 조합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강서 산단하고 같이 출자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해산은 안 했습니다만 그 조합이 국토부에서는 그 조합으로 되어 있는 25개 조합 자체를 SPC에다 같이 SPC 일원으로 해라.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승인 후에 그걸 하겠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강서 산단에서 계속 실수요자를 모집해가지고 출자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이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상에서 또 조합을 해산해가지고 그 SPC 참여하면은 과연 그분들이 그 SPC 주주로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국토부에 한 수십 차례 그 부분은 우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가 사업 지정을 할 때 이 부분은 실수요조합 중심으로 SPC 구성해가지고 사업 진행하라 이렇게 안 해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럼 실수요조합이 그 조합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국토부가 작년에 하기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승인 이후에 그 조건을 충족을 시키라. 그런 하는 과정에서 올해 그분들이 그 충족을 하기 위해서 조합 해산 절차를 받는 거지 실수요조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그 조건에 부합을 시키려니까 별도 강서 산단 옆에 같이 출자되어 있는 그 조합들이 SPC 들어오라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일단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 들어올라는 그런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해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설계비가 130매덕 부분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주라든지 사업 협약서에 보면은 모든 설계라든지 그 부분은 실수요조합하고 건설사 컨소시엄에서 조달하는 거로 우리가 주주 사업 협약서에 그런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 기타 공동 경비라든지 모든 부분은 실수요조합에서 그 자금 조달하는 거로 그 임무가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실수요조합에서 모든 경비는 조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비하고 그렇게 수요자 업체를 모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실수요조합이라 하면 부산 강서 산단 이라고 보면 이제 되는 보면 거라는 됩니다.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 초과하는 비용, 설계 비용도 거기서 부담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거기서 대출을 하든 맞습니다. 뭘 어떻게 하든 예. 알아서 한다 이 예. 말씀인가요? 모든 거는 거기서 다 재원을 조달하고로 그리 사업협약서에 그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뭐 모아놓은 돈을 쓰지 않으면 보통은 대개는 이제 대출을 할 텐데요. 예, 예. 그거는 우리 거제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거제시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로 이래가지고 결국은 인허가 업무를 각 주주마다 또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허가 쪽으로 좀 담당을 하고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임무를 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고 모든 자금은 하여튼 실수요적 기업에서 다 조달하는 거로 그리 사회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